네, 몇 해 전에 방영했던 취준생이 주인공이었던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아무도 나한테 희망을 걸지 않을 때 나를 믿고 버티는 게 진짜 빛나는 것이다. 어쩌면 취준생인 그리고 앞으로 취준생이 될 여러분들에게 가장 희망이 되기도 하고 가장 공감되는 말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나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나 자신이 되려면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참 진부하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죠.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헌 교수님을 큰 박수로 앞으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신입사원이 회사에 취업을 하면은 1년 내 퇴사할 확률이 27.7%라고 해요. 그냥 단지 큰 회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좋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 친구들이 저기 들어가고 싶은 회사라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나한테 맞는 직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한테 맞는 회사가 어딘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나운서 분께서 네. 진부하다고 하셨는데 진부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바른 취업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취업을 고민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가장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배헌 교수님의 강연을 박수로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줘요.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냥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옆에 있는 학생 몇 학년이에요? 4학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졸업하면 뭐 하실 겁니까? 취업해야죠. 취업? 네. 그러면 이 끝에 있는 학생은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도 뭐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하시겠다. 그럼 여기서 나는 창업하고 싶다. 손 한번 들어 주실래요? 지금 아나운서분 빼면은 9분인데 보통은 이 정도 규모면은 한두 명이 손을 들어요. 근데 오늘은 없어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취업? 자, 전부 취업이요. 이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졸업하면은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취업 아니면 창업. 근데 이 친구처럼 저는 진학할 겁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결국에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쓴다는 겁니다. 취업 아니면 창업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선택의 폭이 좀 넓었겠지요. 부동산을 사서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은행에 큰 돈 넣어놓고 그 돈으로 산다든가. 근데 우리 이미 늙었잖아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취업에 이렇게 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업보다는 취업하는 게 먼저라고 그건 뭐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왜 취업을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게 소질이 맞는지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바른 취업입니다. 제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제 이름은 배헌이에요. 무역회사 BHN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BHN 컴퍼니, 제 이름이 배헌이라 앞에 BH의 이니셜, 배헌, 그리고 컴퍼니는 회사라는 뜻도 있지만 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배헌과 친구들, 의도는 뭐 서태지와 아이들 이런 거 비슷한 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식품을 주로 수입해요.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를 주력으로 수입을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돼지고기 수입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인식을 하지 않았던 간에 제가 수입한 고기 여러 번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밥 먹고 사는 거고 그래서 뭐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두 번째, 취업 멘토링 그리고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회사 이름은 더와이 파트너스. 취업 멘토링, 취업 컨설팅하는 더와이 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도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제가 사회적 기업을 신청을 하면은 나는 사회적 기업 해 이렇게 떠벌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저희 사회적 기업이에요. 학생들한테 전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지 않고 멘토링하고 있어요. 세 번째, 숭실대 경제학과에서 전략과 게임의 경제학, 기업 경제학 가리키는 겸임 교수이기도 해요. 이미 제 직업이 3개예요. 저희 슬라이드 보시면 제 직업이 몇 개 더 있죠?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저는 직업이 많아요. 그러면 대단하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직업이 많다는 거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취업 컨설팅을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취업을 얘기할 만한 조그만한 자격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고기 팔다가 돼지고기 수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고기 팔다가 어떻게 취업 컨설팅을 하게 됐는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사업을 10년 정도 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어졌어요. 공부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게 생겼어요. 저도 공부 정말로 싫어하는데 그때 잠깐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래서 미친 김에 더 미쳐보자 싶어서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과정을 들어갑니다. 그때 제 나이가 42살이었고 3년 전인 2013년도였어요. 그냥 남들처럼 다녀요. 일주일에 3번 학교 가고 숙제 내주면 주말에 학교 가서 그 과제 풀고 또 술 마시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지나다가 운명적으로 2014년 8월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을 수강을 하게 돼요. 연세대 영문과 이태희 교수님이 하는 강의예요. 완전 영어 강의고요. 그 프로그램 안에 진짜 정규로 하는 그런 멘토링 과목이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같은 학부 학생들을 불러서 회사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맡게 되는 직무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회사 생활을 잘할까 이렇게 멘토링하는 시간이었는데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명문대는 명문대잖아요. 그쪽이 그 학교가. 그래서 학부생들도 다 알 것이다 라는 전제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못합니다. 실망이 너무너무 컸어요. 또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 너무 모르는데 우리가 입사서류 첨삭을 한번 해주고 모의 면접 해주는 건 어떠세요? 교수님이 흔쾌히 고마워요.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2014년 8월 저희 봉사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연세대 학생 30명, 경영대 쪽에서 한 20명, 인문대에서 10명이 왔어요. 저희 MBA 동기 10명 정도가 모여서 총 한 40명 정도가 7시간 동안 취업 멘토링 컨설팅을 하게 돼요. 근데 제 동기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냥 마냥 바라보는 대기업에 다니거나 외국계 기업에 다녀요. 그래서 과장, 차장, 부장 정도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고 실제 해당 기업의 면접관인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똑똑한 친구들인데 자소서가 비슷비슷해요. 모의 면접을 하는데 말도 못해요. 답변도 비슷해요. 이상하죠? Q&A 시간이 됐어요. 저희는 현직 직장인이었으니까 질문을 합니다. 학생들이. 멘토님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 토익이 몇 점 이상이어야 된다면서요. 다른 친구는 또 질문을 해요. 그 회사 들어가려면 인턴 경력이 2개 이상이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현직 직장인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물었어요. 너 그거 어디서 들었니? 취업 포털에서 배웠다고 해요. 자소서가 비슷한 이유도 취업 포털에 합격 자소서를 비슷하게 썼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한 번만 하려고 그랬어요. 자원봉사를 한 번 더 하고 또 하게 됩니다. 저희가 현직 직장이니까 쉬워요. 뭐 자소서. 여러분 또래에는 어렵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회사에서 뭘 원하는지 아니까 자소서 첨삭을 몇 번 해주고 모의 면접을 해주면 붙기 시작을 합니다. 멋있죠? 저희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가 한두 달 이후에 발생을 하게 돼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더니 애들이 그만둬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너 왜 그만뒀니? 이런 직무 할지 몰랐어요. 회사가 저랑 맞지가 않아요. 이런 회사면 괜히 들어갔어요. 기가 막히죠? 신입사원 퇴사율 한번 볼게요. 1년 내 신입사원이 퇴사할 비율이 27.7%예요.
그중 49%가 직무가 맞지 않아서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서예요. 직무가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취업하기 전에.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회사에 들어갔더니 이 직무가 나한테 안 맞는 거를 그때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조직이에요, 조직. 우리가 미디어나 TV를 보면은 나쁜 상사만 나오죠. 막 신입사원 괴롭히고 막 죽일 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퇴사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사실 살짝만 들어가 보면은 직무에 모르는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이 친구가 들어왔어요. 일을 못해요. 상사가 뭐라고 그랬겠죠? 삐져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 선배들이 회사를 그만둔 선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나 일 못해서 그만뒀어.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없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멘토링을 같이 했던 10명의 동기들끼리 고민을 하고 얘네들 취업을 못하는 친구들이 퇴사를 하지 않게 막자. 좀 더 체계적으로 돕고 싶었어요. 돈을 모읍니다. 10명이서. 그리고 법인으로 다시 세웁니다. 그게 2015년 1월이에요.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요. 바른 취업 스쿨. 일주일에 3시간씩 6회 혹은 8회 동안 애들을 봐주기 시작해요. 뭐 특별하게 하는 일은 없어요. 개인 일대기를 작성하게 합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분기별로 뭘 했는지 적으라고 그래요. 어떤 경험을 했고 후회스러운 일은 없었는지 쭉 적으라고 하고 상담을 시작해요. 노래를 불러요. 직무가 중요해, 직무가 중요해. 서류를 첨삭해주고 모의 면접을 해주고 꾸짖어요. 야, 이 녀석아, 넌 왜 이렇게 못하니?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러려면 그만둬.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하나 둘씩 직무를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 방송이라 방금 욕을 할 뻔하다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선생님, 교수님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 보네요. 비위 맞추려고 할 뿐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왜 할 수 있냐면은 그 친구들한테 전혀 금전적인 보상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사회에 먼저 나온 선배로서 우리는 여러분보다 취업을 살짝 쉽게 했으니까 그냥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2년을 했습니다. 현재는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연세대학교 인문대, 그리고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그리고 다른 신문사와 같이 한국외국어대, 세종대, 명지대랑 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기관이나 학교에서 실비 정도는 저희한테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아직 홈페이지도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가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제가 바른 취업 스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른 취업이 뭘까요? 여기 경청하는 저기 앉은 잘생긴 남학생. 바른 취업. 성실하게 취업하는 거. 그럼 옆에 있는 학생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바른 들어갔잖아요. 도덕적인 거죠. 바른 취업. 웃는 거. 좋습니다. 저희가 바른 취업 스쿨을 수강했던 친구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나 해봤어요. 봅시다. 바른 취업을 하면 뭐가 떠오르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행복, 미래, 나만의 내가 하고 싶은. 맨 밑에 한번 봐주세요. 취업한 직장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 생각과 다르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옆에 봅시다. 그러면 바른 취업을 하기 위해서 너네들한테 뭐 필요하니? 물어봤더니 직무, 적성 이해. 자기한테 맞는 직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위에 진짜 멘토. 다시 자랑하긴 그렇지만 저희예요, 저희.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큰 회사, 멋진 회사, 연봉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한 취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거창하고 큰 기업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물론 들어가면 좋죠. 자기 직무에 맞는다면. 내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소질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맞는 직무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회사와 내가 궁합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사 안 그만두는 겁니다. 그만뒀다고 칩시다. 이 직무가 나한테 맞아요. 그만두더라도 그 직무를 따라서 내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멘토들 정말 많죠. 컨설턴트도 많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아하는 거 하세요. 잘하는 거 하세요. 반쯤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에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거 좀 물어봐 볼게요. 이 아나운서분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저요? 저는 말하는 걸 예전부터 좋아해서. 아, 제가 잘못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면 바른 취업 한 거지요? 네, 일단은 저는 직무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케이. 이 끝에 있는 친구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컴퓨터. 컴퓨터. 얼마나 좋아해요? 어릴 적에 달고 살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상당한 수준인 건가요? 그건 개인적.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컴퓨터를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본인은 혹시 생각하시나요? 네. 아, 성공할 수 있어요. 빗나가는데 이러면. 그럼 이 친구는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잘하는 거요? 말하는 거? 말하는 거. 아, 아나운서 되고 싶구나. 좀 감사할 생각. 아, 그래요? 뭐 좋습니다. 의도했던 답변은 안 나왔지만은 보통 잘하는 게 뭐니? 좋아하는 게 뭐니? 그러면 여행, 요리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럼 저는 물어봐요. 그 요리로 혹시 성공할 수 있을까? TV에 많이 나오는 뭐 백종원 씨도 있고 그분보다 요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니? 그러면 대부분이 아니라고 그래요. 본인이 방금 아나운서 분이나 컴퓨터를 말했던 이 친구처럼 난 정말 잘해요. 이러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길로 나가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멘토들이 하는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월등히 잘하거나 미치도록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경우에만 월등히 잘하고 월등히 미칠 정도가 돼야만 내 직무와 연결시켜서 바른 취업, 뭐 취업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른 창업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뭐 동의하세요? 네. 그런데 왜 취업을 못 할까요, 우리가? 취업 얘기를 계속 하면 그래요. 바른 취업이라고 하니까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무슨 바른 취업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저는 취업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미쳤죠? 청년 실업률이 10.8%래요. 대학생이 취업을 할 확률이 57%랍니다. 43%가 놀아요. 그래도 취업은 쉬운 거예요. 바른 취업은 어려운 거고. 자, 4학년이라고 그랬죠? 4학년 2학기 네. 취업 준비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기업 알아보고 이제 자기 공채 올라오면 자기소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통 4학년 2학기가 되기 전 학기 방학 때쯤 취업을 준비를 해요. 머릿속에서는 항상 취업 걱정을 하지만 실제 시작하는 건 그랬었나요? 방학 때 준비했어요? 아니요. 아직도 안 한 거죠. 이런 심각한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방학 때 취업 포탈 몇 군데에 가입을 합니다. 합격자 소설을 다운 딱 받아요. 그리고 좋은 글귀, 나랑 비슷한 내용을 비슷하게 적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것처럼 만들어요. 나만의 자기소개서. 원서 접수를 하기 시작해요. 10개, 20개, 30개, 50개. 운 좋으면 당연히 붙죠. 뭐가 기다립니까? 인적성 시험. 그런데 이 합격자,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를 하고 인적성 시험 보는 기간까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책을 한 권 사요. 그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막 풀기 시작해요. 대부분 떨어져요. 또 붙었어요. 뭐 합니까? 취업 포털에 갑니다. 이 회사 면접 어떻게 보는 거야? 이렇게 하고 면접 준비를 해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면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 중간고사 다 봤죠? 이 가운데 있는 친구는 기말고사 준비 몇 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전. 보통 20학점 듣죠? 18학점, 3학점짜리 6개. 그러면 한 과목에는 몇 시간 하는 것 같아요? 가는데 대여섯 시간 정도 대여섯 시간 공부 잘 못하죠? 공부를 마지막 학기에 오랜만에 왔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올해 꿀 받았죠. 5시간부터 10시간 뭐 다양한데
5시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5시간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5시간 한 과목 하는데 5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6과목 하는 데는 몇 시간 걸립니까? 30시간 걸리죠.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혹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말고사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는데 그 시간 외에 30시간을 안 쓰냐는 겁니다. 한 개의 기업에 지원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봅시다. 한 학기에 중간고사를 한번 보고 기말고사를 한번 봐요. 그러면 8학기 동안은 몇 번 봅니까? 16번 보죠. 16번 동안 30시간씩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한번 봅시다. 16개의 회사에 지원하고 한 회사에 30시간만 써봐요. 떨어질까요? 힘들어요. 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시도하고 나서 떨어지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컨설팅 해드릴게요. 이렇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인 특히 남학생들 한번 봅시다. 4학년 2학기 되면 도서관으로 옵니다. 노트북 들고 한 30분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해요. 톡이 올 거예요. 친구한테 커피나 한잔 하자. 도서관 밑으로 내려갑니다. 야, 너 그 회사 지원했니? 나 이제 하려고. 너 그 회사 공채 떴다는데 봤니? 그러게 말이다. 왜 한꺼번에 다 쓰라 그런지 모르겠어. 야, 근데 걔 취업했대더라. 너 들었어? 걔 나보다 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어요. 담배도 몇 대 피죠. 결국은 취업 못하는 이유가 헬조선으로 가요. 야, 진짜 헬조선이라 우리 취업 못하겠다. 어떤 친구들은 정말 쉽게 취업을 해요. 대다수의 친구들은 엄청 어렵게 취업을 합니다. 여러분이 왜 취업을 어렵게 생각하는지 제 기준으로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취업 전문가가 아닌데 봉사활동으로 시작했지만 2년 동안 친구들이랑 있으면서 저만의 결론을 한번 3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헬조선 경기 침체,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죠. 좀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쓸데없는 스펙을 쌓게 하는 채용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력서를 만들어요. 빈칸이 엄청 많습니다. 신입사원을 뽑는데 경력을 막 쓰래요. 좋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쓰자고요. 자격증란에 자격증 쓰는 날이 굉장히 많아요. 자격증이 뭡니까? 자격증이에요. 자격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증서라는 거예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근데 여러분이 따는 자격증은 어떤 겁니까? 이력서에 쓰기 위해서 2주 공부하면 따는 자격증, 3주 공부하면 따는 자격증. 이걸 왜 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자기소개서 들어가 볼까요? 어려워요. 봤죠? 자기소개서. 어려워요. 항목 어땠어요? 어려워요. 그거 쓸 바에 그냥 신춘문예 하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적성 시험 한번 볼까요? 똑같은 전자회사예요. 이 회사의 인적성 시험 틀리고 저 회사의 인적성 시험이 틀려요. 아니 같은 전자 같은 업종인데 왜 인적성 시험을 따로 봐야 되는 겁니까? 면접 어때요? 인성 면접, 임원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 창의력 면접, 합숙 면접 무슨 그것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서방에 있는 그 유명한 나라인데 그쪽 회사들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커버레터 한 장이랑 레주메 한 장만 돼요. 산업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 어떻게 뽑습니까? 면접으로 뽑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속에 있는 말 털어놓고 충분히 우리나라도 그렇게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채용 제도 때문에 여러분이 취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 학생들의 무지. 여러분이 무식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무식해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여러분이 믿는 종교는 취업 포탈이고 여러분이 읽는 성경책은 합격 자소서예요. 아니에요? 맞을걸요? 이력서와 합격 자소서는 세트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2개를 같이 읽어요. 어떤 사람은 이력서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요. 자소서는 잘 못 썼어요. 그래도 합격할 수 있겠죠? 반대, 이력서는 별로예요. 자기소개서를 참 잘했어요. 합격할 수 있어요. 맞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사법고시도 하나 붙고 공인회계사도 하나 붙었어요. 어마어마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자기 이력을 믿고 대충 썼어요. 그래도 붙을 확률이 높겠죠. 이 합격 자소서를 취업 포털에 올려놨다고 칩시다.
여러분한테는 합격 자소서잖아요. 이걸 베껴요. 그리고 제출을 해요. 떨어지겠죠. 어떤 생각합니까? 오, 나 저 사람이랑 비슷하게 썼는데 떨어졌어.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엄청 많나 봐. 와, 취업 정말 어려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친구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취업 포털에서도 학생들이 의심하는 걸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합격 자소서 옆에 써요. 스펙을. 뭐 서성한, 뭐 학점 몇 점, 자격증 몇 개 보유. 믿지 마세요. 봤어요? 왜 그런 걸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 취미가 요즘에 취업 포털 들어가는 거예요. 대체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길래 취업을 못하나. 취업 포털 페이스북을 하나 보니까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면은 어떤 기업의 합격 자소서와 합격하는 가이드를 준대요. 그럼 페이스북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려요. 이메일 주소. 동감하는 모양이에요. 웃는 거 보니까. 엄청 붙여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걸 받은 친구는 이건 합격 자소서고 가이드야. 비슷하게 맞추는 겁니다. 자, 제가 채용 담당자입니다. 처음 거를 봤어요. 잘 썼네. 두 번째 거를 딱 받았어요. 오, 똑같아? 세 번째 거를 받았어요. 이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왜 따라서 합니까? 하나 더 봅시다. 취업 포털에 댓글 막 달려 있잖아요. 직장에 먼저 취업한 선배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 이 아나운서분이 시간 내 가지고 우리 후배들이 취업을 못하니까 저기다 댓글을 달아줘야지. 이럴까요? 여러분이 댓글 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을 했는데 이 친구가 질문했는데 이 친구가 댓글을 달아요. 거기다. 그거면 괜찮은데 댓글 다른 거를 이 친구가 보고 다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연세대에서 했을 때 그 회사 들어가려면 토익이 몇 점 이상 해야죠.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데 취업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 숭실대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현재 겸임 교수기도 하지만은 다른 취업을 다른 학교에서 하지만 숭실대에서 제일 많이 해요. 제 제자들이고 제 후배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자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내가 누구인가 생각해요. 나한테 맞는 직무 회사를 매일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취업을 성공을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데카르트라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사람이 한국에 왔으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취업한다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학생이에요. 김형욱입니다. 공대에서 경제과로 전과를 했어요. 공대 취업 잘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로 전과를 합니다. 그 자체가 도전이에요. 경제가 너무 좋았대요. 취업도 모든 금융권에 다 넣습니다. 떨어지고 붙고 합격하고 안 가고 가기를 반복을 해요. 근데 금융권이라고 해서 뽑는 인재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은행 틀리고 보험 틀리고 자산운용 틀리고 증권 틀립니다. 증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증권 생각해 보세요. 영업도 많이 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논리적이어야죠. 활동적이고 위험을 선호해야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도덕적이어야 돼요. 이 친구예요. 신한금융투자 인턴 이제 끝났어요. 며칠 후 9월 9일 날 최종 면접 본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또 은행에 붙었으면 그만뒀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좋아요.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논어에 보면은 종호소우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간다. 제 생활신조기도 한데 이 친구가 그랬어요. 서광석이라는 친구예요. 고집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2015년 1학기 때 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저는 친구들 만나면 물어보거든요. 너 뭐 하고 싶니? 이 친구가 생산관리, SCM 공대에서는 알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생산관리를 하고 싶대요. 근데 처음 들었어요. 경제과 학생한테. 너 그거 한다고? 그럼 뭐 준비했니? 저 그거 배울 데가 없어가지고 산업공학 복전하고 있어요. 관련 자격증을 3개를 땄어요. 장장 1년을 생산관리에 들어가게 준비를 합니다. 잘 뽑지도 않아요. 그쪽 분야. 지금은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인 오토리브 코리아 스웨덴계예요. 생산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멋있죠? 세 번째 학생 봅시다. 후배라고 그랬죠. 숭실대 경제과에서 거의 최고 스펙을 가진 친구들 중에 하나였어요.
원래 사람한테는 퀄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스펙이라고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뭐 개돼지도 아니고. 근데 사회에서 쓰니까 스펙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해외 영업하고 싶대요. 종합상사에 가고 싶어요. 줄기차게 지원합니다. 줄기차게 다 떨어집니다. 굴하지 않아요. 다른 업종 보지도 않아요. 계속 지원하고 중견기업인 S푸드 무역부에 결국은 들어갑니다. 만약 이 친구가 여러분 좋아하는 금융권 은행 썼으면 어땠을까요? 붙을 확률이 높았을 거라고 봐요. 왜? 종합상사 여학생들 잘 안 뽑아요. 그래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스펙 어마어마했어요.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저 3개월 지나서 이제 정사원 됐어요. 앞으로 저 친구 앞길이 쭉 뻗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외국계 기업 좋아하죠? 무슨 과예요? 외국계 좋아하겠네요. 좋아하죠? 외국계 다들 좋아해요. 이 전세구, 이 친구는 나는 유통이야 이러고 다녔던 친구예요. 근데 외국계가 뜨니까 지원을 했는데 덜컥 붙었어요. 스위스계 선사 MSC 재무팀으로 합격을 했어요. 2주 있다가 사표를 쓰고 나옵니다. 저희는 학생들한테 바른 취업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다녔으면 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야, 세구야 그냥 다니는 건 어떠니? 사표를 쓰고 저한테 왔어요. 교수님, 저도 바른 취업하고 싶어요. 유통 꼭 가겠습니다. 되게 창피했어요. 바른 취업 말로만 하면서 거기 다니라고 한 거. 저희 창피하게 만들게 했던 친구예요. 지금 홈플러스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 친구 앞으로 유통업계에서 큰 인물 될 것 같아요. 이승현. 숭실대 경제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외국으로 글로벌 무역 경진대회를 가요. 올 초 같은 경우는 상해로 갔어요. 그때 처음 만났던 친구예요. 말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둘이 있는데 지가 얘기 다 해요. 그런데 문제라기보다는 이 친구의 장점이 뭐냐면 말 많은 것만큼 아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얼굴만 좀 못생겼어요. 한국 최고의 공기업이에요. 남들이 다들 가고 싶어하는 한국은행에서 1년 동안 인턴을 했어요. 금융권 가고 싶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 안 맞아요. 말 많죠. 똑똑하죠. 분명히 상사가 뭐라고 그러면은 대들지는 않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한국계 기업 어때요? 연공 서열, 윗사람 아랫사람 확실히 정해져 있는데 이 친구가 좀 위험할 것 같았어요. 지금은 BMW 파이낸셜 서비스 다녀요. 재무팀으로 들어왔어요. 딱 맞아요. 수치에 능하고 영어 잘하고 사고 밝고 개방적이고 상사가 뭐라고 해도 맞으면 얘기할 수 있는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옷을 샀다고 전화 왔어요. 세상에 저한테 양복 2벌 사고 와이셔츠 5벌 샀습니다. 이런 전화까지 하는 친구예요. 저 친구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학생이에요. 좀 숙연해지고 싶어요. 이 친구는 여수에서 태어났어요. 여수를 사랑합니다. 나이도 많아요. 4개월 있으면 30이래요. 유통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BGF 리테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오, 그래요? CU 편의점 그 회사예요. GS 리테일이랑 1, 2위를 다투는 큰 회사입니다. 장장 4번을 지원을 해요. 인턴 2번, 정사원 2번. 4번을 지원해서 앞에 3번은 떨어지고 마지막은 최종 면접을 갑니다. 임원 면접만 남았어요. 근데 임원 면접이라는 게 2대1도 안 돼요. 임원들이 보는 거니까 저희는 이 친구가 붙을 줄 알았어요. 왜? 성실하고 BGF 리테일만 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우직해요. 30살 가까이 됐으니까 공경할 줄도 알고 도덕성도 기차요. 무조건 붙는다고 해서 술까지 마셨어요. 떨어졌어요. 임원 면접인데 임원이 신입사원 뽑는 그 사람의 인성을 못 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CU 근처에도 안 갑니다. 만약에 BGF 리테일 관계자가 이 프로그램을 혹시라도 본다면은 김주호 학생 전화해서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자기소개서를 가져왔는데 또 BGF 쓴대요. 제가 미친 X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취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이 친구들은 본인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남들이 다른 데 붙었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나는 이 직무를 원하지만은 떨어졌을 때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요?
그래도 꿋꿋하게 지킵니다. 첫 번째, 9월 9일 날 시험 보는 우리 형욱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취업 못한 30살 4개월 남은 주호도 꼭 취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카메라 감독님한테 이거 한번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죄송한데 박수 한번 쳐줄까요, 이 친구들한테? 어렵지만 취업한 친구들이에요. 바른 취업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4학년 2학기면 좀 늦을지도 모릅니다. 한 3학년이라면, 2학년이라면 4학년 2학기라도 시도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업이 끝나는 마지막에 매번 얘기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시간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첫 번째, 바른 취업을 위해서는 개인 연대기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취업을 하려면은 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아는 길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내 셀링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강점을 그래야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표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대학에 입학을 하고 분기별로 뭘 했는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었던 시절, 두려웠던 시절, 후회하는 시절, 기뻤던 시절, 영어 공부를 했던 시절, 어학연수를 갔던 시절을 중간에 있는 경험 내용에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있겠죠? 간단하게 적어요, 간단하게. 이 경험을 했으면 뭔가를 느꼈겠지요. 느낌 적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적으세요. 마지막 줄에 있는 역량 스펙은 취업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영어 공부를 했으면 정량적으로 토익이 몇 점이라고 점수가 나왔을 것이고, 동아리 활동을 했으면 거기서 인간관계도 좋아졌을 거고, 뭐 리더는 어떤 거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걸 간단하게 적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적으라고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자랑만 적어요. 인턴 어디서 했고, 어학연수 어디 갔다 왔고, 교환학생 어디 갔다 왔고. 그거 적으라는 거 아니에요. 적으란 이유는 나도 모르는 내 직무와 내 소질을 찾으라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나만 보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디에서 신입사원 채용만 하면 무조건 다 넣어요. 왜? 내가 무슨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요즘 면접을 가면 유행하는 게 있어요. 개인 인생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회사들도 여러분이 직무 생각 없이 그냥 지원한 거 알아요. 그 질문을 던져놓고 이 사람 답변을 통해서 이 직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서전 같은 거 많이 읽죠? 안 읽는 모양이네요. 스티브 잡스, 마윈 이 사람들 자서전 읽고 감명받잖아요. 그 시간에 자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연대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인간관계, 바른 인간관계를 만들어라. 술 친구는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내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맥인 거예요. 내가 찾는 거 얼마나 쉬워. 술이나 한잔하자.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게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물어요. 너네들은 서로 동기 아니니? 근데 왜 몰라? 100명이 넘어서요. 그럼 너네 얼굴도 모르니? 알아요. 근데 왜 아는 척 안 해? 아는 척 안 하는 게 편해요. 이기적이에요. 개인적이고. 사회성이 부족한 겁니다. 저희가 도와주면은 피만 쏙 빨아먹고 도망가는 뱀파이어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했던 사회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많이 만나고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CC하지 마시고 다른 학교 친구들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동아리를 들어도 우리 대학 동아리를 들지 말고 연합 동아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집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다양성을 추구하자. 따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매 학기 초에 저는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를 나눠줘요. 사진을 부착하고 장래 희망을 쓰게 합니다. 왜? 사진 부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가까워지려고 이름 외우고 얼굴이랑 대조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목표였는데 장래 희망은 그냥 쓰라고 그랬던 거였어요. 60명 중에 50명이 금융권 이렇게 씁니다. 경제과라고. 물어봅니다. 또 오늘 질문 너무 많이 하죠. 너 왜 금융권이니? 경제과 선배들이 가서요. 넌 왜 금융권이니?
경제과라서요. 수능 시험 보고 경제가 좋아서 온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점수 맞춰 온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자기 개성이 있을 텐데 선배가 가서요. 그냥 땡 하고 싶어요, 정말.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름에 한미약품에서 최연소 임원이 나왔어요. 조성룡이에요. 이름을 밝힐까 말까 했는데 만 37살. 약사였어요. 한미약품 영업사원으로 전직을 했어요. 약사할 때 약국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만둔 거죠. 너 약사 왜 그만뒀니? 저랑 안 맞아요. 못 해먹겠어요. 사회적으로는 약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보다 훨씬 더 높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신념을 믿어요. 자기가 그거 하고 싶다는데. 저도 그 친구 신념을 믿어요. 아마 몇 년 안에 최연소 대표이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요. 마지막입니다.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져라. 의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활자에 나오고 미디어에 나오고 유명하다고 그러면 전부 다 믿어요. 의심을 하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 한번 건드려 볼게요. 좀 위험한가요? 최고의 명장이에요. 이 친구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눈빛을 보냈는데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최고의 명장이에요. 리더십의 표상이에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매년 바뀔 거예요. 서로 1, 2등 하느라. 영화가 있었죠. 명량이라고. 이순신 장군이 군유를 어겼다고 부하 직원의 목을 칩니다. 리더십의 상징이죠. 목을 쳤는데. 그거 볼 때 딴 생각했던 친구도 혹시 없나요?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실제로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순신 장군도 한성깔 했겠구나. 그냥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의심이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스타트업 기업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쿠팡, 배달의 민족 다 알죠? 유명하죠?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신문에 투자 받았다고 대문짝하게 나요. 500억 투자 받음. 손정희 씨가 1조를 투자해서 신문을 도배를 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한 회사예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 수익 났다는 기사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의심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비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의심을 해야 본질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에 나왔다고, 활자로 되어 있다고, 유명한 사람 말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은 비판하고 의심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어떤 꼰대 아저씨가 앞에 나와서 저 사람 말이 맞아? 이런 의심도 한번 해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오늘 제 강의가 성공한 것 같아요. 이 네 가지를 지킬 때 우리는 바른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준비한 게 다 끝났어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한테 맞는 직무는 무엇인가? 나한테 맞는 회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바른 취업해야겠다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내가 그때 했던 그 다짐이 맞았구나 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이 강의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귀에 막 쏙쏙 들어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없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아까 한 기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도 쏟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자소서를 쓰느냐라는 이제 저희에게 직언을 해주셨는데 예. 보면은 되게 많이 쓰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또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그러면 어느 정도 얼마나 좀 투자를 해서 어떤 분야에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해서 직무 공부를 좀 하는 게 나을까요? 그 자소서를 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네. 걸리고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네. 되냐 이런 질문이신 거죠. 기말고사 얘기를 들었지만은 어떤 친구는 3시간만 공부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많은 시간을 준비해도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소서라는 거는 첫 번째 생각은 아예 지워버리고 나는 낮은 점수를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첫 자소서예요. 누구나 처음 쓰는 자소서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기말고사처럼 30시간이고 50시간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처음에 곱하기 나누기 배운 거를 바탕으로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소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많은 시간을 들이면은 두 번째 쓰고 세 번째 쓰고 네 번째 쓸 때는 점점 더 쓰는 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포인트는 어디다 맞추는 거냐면 다들 얘기를 해요. 솔직히 쓰라고. 솔직히 쓰는 거 맞아요. 근데 표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가면 CEO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리더십이 있고 글로벌 정신이 있고 다 써요. 하나만 바꿔볼게요. 어학연수 너무 많이들 가니까 어학연수를 다녀오면은 이런 표현을 해요.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글로벌 마인드가 바뀌었습니다. 저 같으면 다르게 쓰겠어요. 다들 쓰니까 어학연수로 다녀온 후에 학교 교정을 걸으면은 외국인만 보입니다. 굳이 글로벌 단어 안 써도 이거 읽는 사람 이 녀석이 관심이 있구나. 이런 단어로만 바꿔주면은 어디 이렇게 포인트에 맞출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좀 쉽고 친근한 단어로 표현을 바꾸는 게 좀 더 좋을까요? 맞습니다. 네. 괜히 좀 어려운 말 쓰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아마 예. 많이들 그렇게 쓰실 것 같아요, 표현을. 예. 내 연대기를 좀 분석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직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중소기업과 또 대기업은 또 다른 직무, 같은 직무여도 다른 일을 좀 할 것 예, 같은 예.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완전히 틀려요. 대기업에서는 뭐 인사면 인사, 영업이면 영업, 뭐 마케팅이면 마케팅 구분이 돼 있는데 중소기업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뭐 제너럴리스트가 되자, 스페셜리스트가 되자. 중소기업은 제너럴리스트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케팅만 잘해봐야 거기서 빚을 못 봐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마케팅을 잘하면은 대기업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고, 근데 뭐 다 고만고만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럴지 몰라도 나는 두루두루 잘해요. 그럼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맞을지도 몰라요. 중소기업도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모든 큰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해서 대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내가 중소기업으로 갔을 때 내가 중심이 돼서 대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 들어도 될까요? 네. 제가 졸업할 무렵에 태평양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누구 태평양이 지금 어딘지 예상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모레퍼시픽. 그때도 좋은 회사였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관심을 받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태평양 좋은 회사 있지만은 지원을 많이 하는 회사도 아니었고요. 20년 지났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회사 됐죠. 그렇죠. 더 적은 회사에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무를 이제 연대기를 써서 나의 어떤 직무가 어떤 분야인지 확인을 했는데 사실 전공을 선택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 전공과 좀 상관없는 직무가 딱 나오면 되게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이런 예. 직무를 과연 내가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도전을 해도 되는가? 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용 담당관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그 과가 아니라고 해서 배치가 됐을 때 저 녀석은 아주 아닌데 그렇게 배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고등학교 시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과를 선택할 때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선택하는 건 아닐 거예요. 대학에 들어와서 누구는 2년을 배우고 누구는 4년을 배워요. 많은 지식이 쌓였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을 다니게 되는 기간은 그거보다 몇 배, 뭐 10배에 가까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단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 맞으면은 퇴사하겠죠. 그래서 퇴사율이 27.7%가 된 거일 거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전공과 좀 다른 직무가 나왔을 때 그럴 때는 그 직무에 관해서 자격증이나 그런 걸 따로 공부를 좀 하는 편이 좋겠네요. 항상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라는 게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과를 나왔고 경제과 학생들을 만나는데 경제를 공부했다고 은행에 있는 지식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경제를 공부해서 증권에 관한 지식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항상 공부할 거예요. 아마 곽 아나운서님도 뭔가를 공부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냥 공부하는 거죠. 생각을 해도 좋은 거고 뭐 이렇게 필기하면서 할 필요는 없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인데 사실 돈과 안정성을 따졌을 때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무원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 꿈을 하고 싶었던 일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좀 선택을 많이 하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뭐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좋아하는 걸 해라 하게 됐다가 실패하게 되면 더 받는 고통도 클 것이고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정된 직장을 찾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창업을 할 거예요. 그렇게만 힘들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창업을 할 때. 이 말은 그냥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서 버틸 수 있어서 창업이 가능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일단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스타벅스 커피집 안 가고 그 돈 모아서라도 몇 개월 버틸 돈 모아서 좋아하는 거 할 것 같아요. 예. 맞는 답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직장으로 해야 하는 예. 직장으로 만약에 꿈이었던 예를 들어 저의 경우를 들면 저는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 아나운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규직도 되게 힘들고 이래서 이제 고민이 많이 생기면 예. 다른 직장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될 때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또 좀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계속 아나운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오랜 기간 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그 정도는 참아줘야 되지 않나요? 그냥 뭐 더 큰 방송국이나 아니면 더 유명한 MC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 지금까지 물론 노력 굉장히 많이 하셨겠지만 더 좀 힘드셔도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더 저희도-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냥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연대기를 분석했더니 내가 하고 싶었던 쫓아왔던 꿈과 전혀 다른 직무가 나왔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간단해요. 저는 연대기 따라가라 그래요. 자기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쪽 일이 맞는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꿈과 현실은 틀린 건데 꿈을 버리라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진짜 꿈이었으면은 그 꿈 따라가기 위해 자기가 경험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르다는 거는 꿈으로만 꿨다는 거죠. 아무런 꿈에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연대기에는 보통 이제 친구들이 싸우면 어떤 이야기들이 보통 있어요? 처음에는 토익 점수 몇 점, 어학연수를 감, 인턴을 몇 번 함, 네. 뭐 이런 거를 쭉 써요. 그럼 저희가 다시 써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자친구랑 헤어짐, 왜 뭐 딴 친구가 훔쳐갔음,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써요. 그리고 나중에는 첫 아르바이트에서 어머니한테 선물 사드림 이런 것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길게 써요. 뭐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서 첫 3개월은 뭐 공부를 못했고 줄줄줄 쓰는데 나중에는 첫 아르바이트 어머니 선물 사드림 뿌듯했음 이런 걸 쓰라는 거거든요. 내가 보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은 내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가, 내가 활동적인 사람인가, 내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할 타입인가를 자기가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거밖에 안 시키거든요. 직무 공부 좀 해, 직무 공부 좀 해,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럼 얘가 저희도 이렇게 관찰을 해요. 3시간씩 6회에서 8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관찰을 하는데 대부분 맞아요. 6회차에 8회차에 오면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마음속에 있던 거랑 90%는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찾는 거예요. 저희가 넌 이거야, 마케팅이야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취업은 좀 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좀 승리하는 길인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선 바른 취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계속해서 교수님 강연이 이어지니까요.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